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저 본인 입으로 아니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면은 후보도 못 돼요. 정청래 전 대표는 꿈꾸는 거에 자유죠. 뭐. 김민석 대표가 있고 이제 옆에 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라는 게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연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네, 지식의 발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를 뭐 처음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입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어떤 현안을 논의하고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근데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꼭 골프가 아니라도 뭐 술자리도 갖고. 근데 저도 뭐 정무수석을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말하자면 저러려고 그러면 당 대표한테 청와대에서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허락을 아마 받아야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골프를 치는 대통령,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그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비판할 군사 독재 때 그 소위 사쿠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그 스파이 노릇하고 뭐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저런 건 좀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 더 만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좀 만나서 당당하게 이제 거기다 건의할 거 하고 좀 그래라.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 만났다고 뭐 그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이 개헌을 전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응해줬다 이제 이런 비판인 거죠. 무슨 전국 전환은 뭐 개헌이 어디 뭐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 전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 그럼요.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좀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 뭐 심지어는 그때 이락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허심탄회 얘기해 보자고 국방위원회하고 외통위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저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뭐 따로 개별적으로 그 만나는 거는 뭐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 정치가 가든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다니는 정치는 진짜 희망이 없어요. 본인이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지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 눈에 봤을 때는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이 연임 개헌이란 본인의 연임 개헌이.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 근데 아까 저는 거기에 본인 입으로 아니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안 그래도 이제 뭐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뭐 해야 되냐라고
존심상, 응?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존심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그러고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거는. 그러면 이제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예.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뭐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예. 지금 같은 의회의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에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국회에 타협과 뭐 조정 이런 걸 모르는 이 국회를 두고 뭐 대통령 권력을 좀 상당히 그 의회하고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제도 하고 같이 가야 돼. 선거제도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당이.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30몇 년 전인데 예.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예. 그 오랜 숙제였어요. 우리. 보유세를 그 대신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민석 대표가 있고 이제 옆에 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 투샷이 잡히게 되잖아요.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게 단일성 지도 체제라 예.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거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야. 예.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그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군요, 지금 언론이. 하여튼 1등을 해서 전에부터도 뭐 수석 최고위원이란 당원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최고위원회 하나일 뿐이지. 네. 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 부음 말고는 이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요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뭐 변했지?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 카메라 맞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네. 별 연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뭐 아주 참 잘못된 그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예. 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총장님, 김민석 대표가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서 어찌됐든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대통령 선거 그 4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지금 되게 뭐 다음에 강력하다더니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요? 한때는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뭐 김무성 대표도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뭐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뭐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에 지금 예. 그런데 오르면은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본인은 프로젝트. 엄청 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아, 다들 그렇게 뭐 보던데. 저만 그러겠어요? 뭐 예. 많이들 그러겠죠. 그래서 김민석 대표는 이제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 민주당의 대선 주자. 아니 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뭐 예.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탐탁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 약간의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네. 검찰 개혁의 문제, 음. 그 형사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지가 되기도 전에 미리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뭐 해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지지율 떨어지면은 뭐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네. 좀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아니 그리고 저 유시민이가 그 뭐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이한 모임을 한때 뭐 한 100여 명인가가 네네네. 뭐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네.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근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야, 해치우면 되지 않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은 그거는 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 우리 또 민주당의 원로로서 신임 당대표,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김민석 당대표가 어제 뭐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어제 하여튼 뭐 ABC도 그놈 뭐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This is really a golden age for Korea.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네. 근데 뭐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그래서 대표가 돼 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슬리는 얘기를 쉽게 하긴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부터가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안 수사권은 그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 민심을 전한다 그러면 예.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뭐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거기에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어떤 재신임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저기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선거를 해봐야 한다? 일단은 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뭐 저렇게 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네. 그거 안 받았고. 예. 뭐 그런 게 많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별로 그 말을 믿지를 않으시는군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하는 거죠.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뭐 당부나 조언의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그렇게 지금까지 그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그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